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개념원리 수투 P149쪽 미분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선택하라면 미분 단어 활용 그 파트입니다. 속도거리. 오케이. 자, 근데 물리적으로 속도 개념, 속력, 평균 속도, 평균 속력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마 이 물리 수학이랑 수학에서의 수학을 결합 못 시킬 거예요. 아직 너네 중학교 내용도 안 돼 있거든. 그래서 깊은 얘기 말고, 자, 내가 생각하는 수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십 년 동안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나오는 곤충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리가 있어요. 실험하기 참 좋죠. 실제로 있는 관찰을 많이 합니다. 그 초파리 실험 되게 많이 해요. 과학실 가면 진짜 많이 해요. 초파리를 인생에 만약 1년에 치자, 태어나서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거야. 안에서 땅 떼어나가지고 툭 1년 후에 여기 떨어뜨리자. 처음에 태어난 위치에서 떨어뜨리자. 그러면 그걸 만약에 하루로 바꾼다면 365일 후의 위치는 얼마예요? 뭐라고요? 이 녀석이 파리가 1년 동안 살아났어. 근데 지금 초록색 경로가 파리의 위치인 거예요. 네. 원래는 공간으로 확장시켜야 되는데 3차원 공간하고 2D로 바꿀게요. 2D 공간에서 인 거야. 네? 이런 평면, 하나의 평면 위에서만 파리가 존재한다 치자. 그러면 1년 후에 365일 후에 처음 위치에, 태어난 처음 위치에 다시 돌아왔어. 만약에 처음 위치를 X0라는 표현을 쓸게요. 포지션이라는 말을 쓴다. 이게 0 위치야. 내가 태어난 그 날을 0인지. 근데 X365는 얼마예요? 다시 0인 거야. 죽을 때 다시 돌아오면 그냥 위치 이거야. 알겠지? 그런데 보시면 그 위치를 언니 X축 위에 표현하겠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기하를 배우게 되면 정사 0이라는 걸 배우는다. 0자는 그림자 0자거든. 그림자를 만약에 여기 1초 되는 순간에 치자. 하루라 치자. 하루 되는 순간에 친다면 거기에서 이 X축 위에 기준되는 거기 위에 수직의 발을 떨어뜨린 거야. 그게 바로 위치인 거예요. 알겠지? 위치인 거야. 이게 위치를 요거 X라고 설명하는 거야. 납득되나?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내가 요 개념을 내가 요번 시간에 20번 정도는 내가 얘기해 줄 거다. 위치를 자 필기할까요? 위치 X 대신 XT라고 쓰세요. X가 하나 함수니까 XT라고 쓰세요. 점 P의 시각 T에서 시간과, 자, 우리 아이들 시간과 시각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시간은 텀이 존재해요. 시각은 우리 미분계수 기억나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F' A 정의는 뭐야? 함수에서의 두 점을 내서 A에서 B까지 바뀔 때 그 델타 X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냈지. 그 델타 X보다 델타 Y였는데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한글로는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 극한값 되잖아. 그래서 그건 미분계수는 점에 관한 얘기야. 근데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 도함수가 되는 거야.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속도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평균 변화의 극한값, 바로 미분계수에 관한 얘기다. 다시 이 보라색 점 보이지? 하루 될 때, 그럼 하루가 될 때 하루 딱 지나는 시간은 뭐예요? 24시간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24시간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지. 그걸 바로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아주 짧은 찰나,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지금 시간이 지나갔잖아. 8분, 만약에 지금 8시 9분인데 8시 9분 될 때, 9분 될랑 말랑 할 때 그 시간 있잖아. 맞지? 시간 딱 바뀌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인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짧은 찰나 동안 움직인 파리가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속도로 부른다는 거야. 다시 그 점에 관한 얘기다. 바꿔 얘기하면 이 보라색 점에서 뭘 묻는 거야? 이 보라색 판에서 이 경로 있죠? 위치 경로를 부른다. 경로의 접선 기울기를 속도로 부르는 거야. 잠깐만요. 저게 뭔 말하는 거야? 파리의 존재 이유. 자, 파리.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지면 안 되고,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쭉, 파리 어디서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건 내가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 설명을 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돌을 던지고잖아. 돌을 던질 때 우리 경로 있잖아.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물체는 중력과 속도 때문에
그 지구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직선 운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서는 위치를 결정하면 던지잖아요. 우리 눈에는 일직선을 보여도 던지면 완벽한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포물선을 기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라서 물체를 던지거나 또는 초파리지 이런 것처럼 물체 또는 동물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거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근데 경로를 그 위치라는 거다. 위치가 뭐라고? 요 XT로 생각하면 돼요. 시각 T에서의 바뀌는 그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측정한 것이라 생각하면 돼. 이 측정값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1번 읽어볼게요. 자, 이 설명이 너무 길면 어지러울 거예요. 쭉 넘어갈 겁니다.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바뀔 때 평균 속력, 이게 중1책에 있어요. 평균 속력은 이건 델타 T라는 거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각이에요. 시간이에요. 텀이 존재해요. 사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텀이 있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X는 바로 위치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걸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속도의 정의는 뭐라고? 이 평균 변화의 어떤 값? 극한값. 다시 평균 변화의 극한값. 알겠지? 그럼 이거 우리 앞에서는 우리 F로 쓴 것밖에 없죠. 요건 쓰기 위해서 XT 대신 FT, 저 앞쪽에 미분계수 연결시키려고 XT 대신 FT라고 쓴 것밖에 없어. 어떤 책 보면 이거 정석이나 다른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수능에도 이해 나옵니다. 알았지? 그 위치에 관한 변화량이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 평균 변화를 미분계수 할 때 했잖아. 미분 단원할 때. 그죠? 바로 평균 변화를 극한값 씌우면 바로 뭐다? dt분의 d, xt, 요 뒤에 생각 때 해서 한번 더 적어드릴게요. dt분의 d, xt. 바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이것도 vt라고 적으세요.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 vt는 뭐라고? 위치를 미분하면 돼요. 점에 가는 얘기를 했다. 다시 초파리 딱 점에 가는 얘기다. 그 위치의 접선 기울기를 뭐라고 그런다? 평균 변화의 극한값, 바로 미분계수.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어떤 이 점, P포인트에서, 이 스팟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다. 알겠지? 함수까지 연결하면 진짜 좋아요. 내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한번 적을까요, 우리 아이들? 속도 일반적인 단위, 미터 퍼 세크예요. 단위 시각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야. 다른 말로 좀 더 정밀하게 따지면 단위 시각 동안, 아주 짧은 찰나 동안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자,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뭐라고?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표현은 셈 표현은 맞아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야. 근데 위치 변화량이 아주 짧으니까 마치 움직인 거리처럼 보인다. 알겠어? 그게 바로 속도인 거야. 그럼 가속도, 우리 영어로 acceleration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A란 말을 써요. 자, 필기할까요? AT라고 써보세요. T에 관한 함수거든. 자, 그럼 대표적인 게 중력 가속도 G죠. 9.8m/s 제곱을 읽어볼 친구. 아무 생각 없이 이거 G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물리랑 수학은 똑같거든. 이 녀석은 1초 동안 움직이는 속도의 변화량이 9.8m/s라는 거야. 뭘 던지죠? 그럼 똑같이 떨어지지. 정점까지 2초 걸렸다면 떨어질 때 2초 걸려요. 그게 바로 G 때문인 거예요. 물을 던져 올리면 올리는 힘이 있겠지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 1초 동안 지구 중심 방향을 얼마만큼 당긴다고? 9.8m/s만큼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야. 그게 G의 정의야. 그래서 이걸 한다면 이 표현은 하나만 아는 친구들이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읽냐고? 맞아요. 1세크분의 9.8m/s라고 읽는 거예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9.8m/s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물리 빼고 얘기하는 거다. 우리 아이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쓴다? dt분의 d 위에서 구한 vt. 알겠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납득되시죠? 요 두 개는 읽어보시고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헷갈릴 수 있다. 그런데 3분은 별을 한 1000만 개 줘두세요. 올해 고3들 서울시 교육청 학평에 나왔던 거예요. 속도가 양수가 뭘까요? 속도가 0이 뭘까요? 속도가 음수가 이 최소한 이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속도가 양수라는 건, 속도는 뭐 기하를 너는 안 배워서 벡터랑 모를 거야. 스칼라랑 벡터야. 몰라도 괜찮다. 이 속도는 방향이 존재해요.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양수 잡자. 속도를. 그러면 물질 던져 생각해봐. 그럼 올라갈 때는 양수겠지, 속도가. 근데 잠깐 멈추지? 그럼 멈추는 순간에 속도가 있어, 없어? 없다. nothing 또는 0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제로. 근데 떨어질 때는 진행 방향에 우리가 올라가는 걸 양수 잡았으니까 내려갈 때는 속도가 음수라고 부르는 거야. 속도는 음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밑줄 그을까요? 속도가 0이라는 건 뭐다? 운동 방향을 뭐하거나 바꾸거나 정지.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 영화에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혹시 봤나? 그 자기 사부님이 돌아가실 때 사부님이 잠깐 시간을 멈추거든. 근데 그 뒷배경이 뭔잖아. 비 오는 날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근데 천둥이 조금씩 움직인다. 그 마법사도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인 마법사도 시간을 정지를 못해요. 시간은 아주 짧은 찰나. 만약에 누굴 던졌어. 그러면 정점에서 잠깐 멈추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그냥 찰나요. 초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각으로 정하는 거야. 던졌지? 그럼 그냥 떨어지는 그 찰나야. 그 멈추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 속도가 0인 건 두 가지다.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그럼 생각해봐. 우리 달리기를 막 해. 그럼 돌다가 속도를 줄여서 급하게 줄이면 어떻게 돼? 넘어지지? 어떻게 돼? 완만하게 돌지. 또 완만하게 돌 때 생각해봐. 완만하게 트랙을 돌 때도 잠깐 멈추는 시간이 존재해요. 우리 사람은 인지 못하지만 멈추는 시간이 존재한다. 그게 찰나의 지점을 나타내는 거다.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